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도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 박수 쳐!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이 왔습니다. 70강.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세식풍속과 민속놀이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답게 빨리 끝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답게 출제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고급에서 심화로 바뀌면서 민속놀이 부분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출제가 거의 안 된 지가 한 30회차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지금 트렌드상으로는 출제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개정되기 전에 고급일 때는 사실 매회 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딱 한 문제씩. 그래서 출제율이 거의 100%를 찍었었는데 고급에서 심화로 바뀌고 나서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출제율이 거의 뭐 한 10번 치면은 한 번? 아니면 뭐 많이 넣으면 한 2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또 그런 한 문제, 두 문제를 잡기 위해서 또 들어가긴 할 건데 사실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설날입니다. 야우! 설날 여러분들 세배하는 거. 성묘하고 널뛰기, 윷놀이 이런 걸 했었고 연날이기 그다음에 새해니까 또 꼭 먹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신정이 등장하면서 이걸 구정으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한 해 시작인 음력 정월 초하루 원일 원단 뭐 세수 세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주고 다음 풍속은 설날 찾으면 그냥 정답인 거예요. 그다음에 갑니다.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 큰 보름. 큰 보름이란 뜻으로 정월보름인 1월 15일 날 진행됐던 세시풍속이고요. 풀엄 깨기, 기발기 술 마시기, 오곡밥 먹고요. 달맞이, 뭐 더위 팔기, 뭐 차전놀이 이런 행사를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이게 복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민속놀이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이거 차전놀이. 네. 이제 한식으로 가볼게요. 한식은 뭐 2월 또는 3일에 치러졌던 세시풍속인데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고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뭐 찬 음식을 먹고요. 원래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내겠다라면 여기 주고 찾으면 한식 찾으면 그냥 정답이겠죠. 뭐 성묘, 산신제, 뭐 개사초, 제기차기, 뭐 그네타기 등을 했다라는 거고 삼진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 날로 완연해진 봉기물 방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부녀자들은 머리를 감고요. 이때 뭐 화전놀이 뭐 이런 놀이를 했다라는 건데 요 키워드를 보고 삼진날을 찾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초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이라고 얘기를 하죠.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불교 행사 중에서는 역시 가장 큰 행사고요. 이때 또 했던 게 뭐냐면 뭐 연등회 이런 같은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이든 아니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 즐긴 민속명절입니다. 민속명절. 여기 보시면 연등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단오입니다. 단오. 단오는 수리, 천중절, 중오절, 수린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설날과 함께 출제율이 좀 높은 편이죠. 단오가. 부녀자들은 창포물에 머리와 얼굴을 신고 창포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머리 꺾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또 신하에게 부채를 나눠주고 또 수리치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합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그네뜨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송파, 산대놀이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단오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월 올려 수린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만! 사만에 계절제가 있었고 수린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수린날이 바뀐 게 단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더위를 잘 견디는 의미로 왕이날 신하들 부채를 선물했고 씨름, 그네뜨기, 수리치털뜨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단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라는 세시풍속이 있어요. 복중에 들어있으면 유둔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날은 더운 날씨에 맑은 냇물을 찾아 목욕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햇밀가루로 뭐 국수떡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외 수박으로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칠성날. 여기가 최근에 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칠성날은 좀 출제가 좀 잦은 편이긴 한데 7월 7일 럭키 777 럭키 777 헤어졌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럭키 운이 좋아야지 만나잖아요. 럭키 칠성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청년들은 학문 연말을 위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요. 부녀자는 직녀상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길 빕니다.
햇볕에 옷가책을 발리고 있대 여인이 직녀성의 바늘 솜씨를 비는 걸 걸규라고 얘기를 하고요. 칠석놀이, 뭐 시집기, 칠석제 이런 것들이 행해집니다. 여기가 오작교고요. 정답. 카누의 오작교입니다. 쭉 보시면 견우와 직녀가 럭키 세븐세븐 이날 만났대요. 정답. 칠석. 럭키 세븐세븐 칠석. 77 칠석. 정답은 2번입니다. 백중입니다. 백중은 중원, 망혼일, 뭐 우람 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농민들의 가장 큰 행사예요. 여름철의 축제로 세벌 김매기가 끝난 후에 여름철 잠시 농사를 쉴 때 그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백중놀이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추석입니다. 추석도 시험에 나오죠.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추석. 우리나라 대표 명절입니다.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배, 가위, 중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유래를 신라 유리왕 때 길쌈시암을 한 뒤에 잔치를 연구해서 유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송편 먹잖아요, 우리 추석 때. 시루떡도 먹고 뭐 밤단지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저녁에 달맞이하러 그러죠. 차례, 획곡식 획과일을 먹잖아요. 성묘하고 강강술래, 거북놀이, 뭐 가마싸움, 씨름, 소싸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끝. 요거 주고 추석 찾으면 정답인 거죠. 지금 차례를 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량절이 있어요. 이 중량일, 이거는 뭐냐면 날짜와 달의 숫자가 겹치는 명절이라고 해서 중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제비가 따뜻한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전해진 세시풍습이고요. 뭐 국화주나 국화전 뭐 이런 걸 먹었다라는 거고, 입동, 겨울동, 겨울이 들어온다. 겨울 시작되는 의미로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입니다. 이때는 뭐 노인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뭐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동지입니다. 동지도 시험에 단도로 나온 적이 있죠, 예전에. 정말 옛날에. 24절기 중 하나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작은 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우리 동지날에 팥죽 먹잖아요, 팥죽. 그거예요, 그거. 요거 설명 주고 동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팥죽. 저 좋아합니다, 팥죽. 그리고 섣달 금우입니다. 음력의 한 해 마지막 날인데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찬이라고도 하면서 뭐 친척 친지들을 불러서 뭐 이런 것들 주고받아요. 그리고 12월 30일에는 밤은 지킴이라 해서 집 안팎에 불을 밝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일이 인다. 나쁜 일이 안 온다. 그래서 묵군 세배, 뭐 윷놀이, 연말 대청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섣달 금음입니다. 이제 세신무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인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고급일 때도 출제가 잘 안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몇 개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줄다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줄다리기 우리 아는 거죠. 줄 하하후하후하 이거는 벼농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요. 이긴 쪽에 줄을 가져가 거름을 섞으면 농작물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고 소를 먹이면 소가 튼튼한다고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날리기가 있습니다. 연날리기 우리 바람용이 연을 하늘에 띄우는 거. 그래서 추위가 가시기 전에 바람이 불어다니까 추워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도개걸윷모 돼지, 개, 양, 소, 말 등을 의미하고 기억나세요? 신치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가우가 자가우가 부여의 마가우가 자가우가 여기서 본따 만들어진 게 윷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투는 이렇게 그랬으면 여기 뿅뿅뿅 던져 넣는 거. 그래서 궁궐과 양반집에 주로 행해진 놀이였고요. 조선 왕들도 즐겼다라는 거. 병을 두고 거기에 촉촉 화살을 던져 넣는 거. 요 연날리기 장인의 모습이고요. 지신밟기입니다. 지신밟기 같은 경우는 땅을 밟는 거, 집터 밟는 거. 땅을 밟아당기고 작기를 좁아서 복이 오길 바란다라는 거. 차전놀이. 이거 안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로 동체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왕건이 치른 고창전투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안동 지역사 문제로 나올 때 활용될 수가 있겠죠. 차전놀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네뜨기. 단호의 가장 대표 놀이입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신밟기고요. 이제 강강술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가위 때 행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밝은 보름달에 뜨면 수십 명의 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아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돌면서 한 사람이 강강술래 악보를 하면 선창하면 뒷사람이 이어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이 강강술래를 이용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조선군이 많은 군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분야사들을 동원해서 강강술래를 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강강술래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강강술래 모습이고요. 씨름. 단오 추석 백중의 대표 명절 놀이죠. 그래서 우리 명절 연휴가 되면은 씨름대회가 항상 열리잖아요. 그거고요. 그다음 노떠리 밟기. 이거도 어디입니까? 안동.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서 노국공주와 함께 도망을 가다가 안동지방에 개울 어떡하지? 그때 소녀들이 등을 굽혀서 그 길을 공주가 지나갈 때는 만들어졌더라. 노다리 밟기입니다. 여기 보면 노다리 밟기고요. 자, 이제 쥐불놀이인데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놀이입니다. 네, 쥐날에 들판에 쥐불을 놓으면 쥐들이 사라진다 해서 노는 그런 풍습인데요. 보시면 횃불 들고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잡초와 잔디를 태우어서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불 지르는 거. 어린 아이들 불 좋아할 때 환장해버립니다. 정신줄 놔버리는 놀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백중놀이는 우리 세신무다 봤잖아요. 백중 때. 농민들, 특히 밀양에서 농민들이 논에서 김매기 마치고 이제 백중을 전후해서 농사를 쉬던 그 시기 때 했던 놀이예요. 그래서 끝났고 이거는 또 중요무형문화재로 또 지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게 백중놀이고요. 농악입니다. 농악은 주민의 학과 악량을 기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행해지죠. 깽가리, 징, 장구, 북, 소구 등의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면서 춤과 연극을 펼치는 기회와 함께 종합한 종합예술입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같은 경우는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죠. 지역마다 자기들만의 스타일의 아리랑이 있고요. 단일한 하나의 곡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곡조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나홍규가 1926년에 이 민요를 제목으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리랑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이건 지금 농악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고, 택견입니다. 택견. 조선 시대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정통 무술이죠.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 여기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매사냥. 매사냥 같은 경우는 매를 우리가 길러서 일본 애완동물처럼 길러서 사냥할 때 활용하는 거. 우리나라 매들이 똑똑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간섭기 때 응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매를 수탈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시치미를 뗀다는 말의 유래가 된다고 했었죠. 이 매사냥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줄타기입니다. 줄타기는 음악 반주에 맞춰서 줄 하나를 타고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부채 들고 막 줄 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 다 공연자와 관객 전부 다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고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남사당놀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 광대극으로서 원래 유랑 예인들이 행하던 한국의 다방면인 정통 민속 공연입니다. 그래서 남사당 패들이 얘들이 뭐냐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면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또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처형무, 궁중무용이에요. 5사람이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고 있고 옷을 각기 입고 처형감을 했을 때 춤을 춥니다. 그래서 동해 용왕 아들로 사람 형상을 한 처형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천연들을 옮기고 역신을 만든 인간 아내를 구했다는 이 설화가 중심에서 만들어진 춤입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에는 칠머리당 영등국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바다의 평온을 풍작, 물고기 많이 잡히길 바라기 위해서 비는 행사하는 세시풍속이죠. 무당회에 해녀들, 선주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예전에 이거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이 60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10몇 회인가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나온 지가 않고 있고요. 처형무고요. 그 다음에 널뛰기입니다. 이거 나 좋아요. 널뛰기. 맞죠? 여자들이 특히 즐기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놀이죠. 그래서 초판이, 판무, 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널판지를 중간에 끼워놓고 양쪽 끝단에 한 사람씩 뚱뚱뚱 점프를 하면서 노는 거. 여기가 지금 널뛰기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은동진의 한국사 왕강. 일단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너무 진짜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더라면 저는 장담하건대 합격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네, 더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은동진의 기출문제집과 함께 못 풀었던 기출을 한번 또 복습 정리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 더 완벽하게 합격증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해봐서 많이 알잖아요. 이게 완강까지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합격증 가지러 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각종 강연이나 아니면은 TV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작가로서 또 다양한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미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